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의 파트너인 인크루트에서 KEB 하나은행의 기업 분석을 담당하는 김현빈 컨설턴트입니다. KEB 하나은행 2017년 상반기 채용에 대비해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EB 하나은행의 그 기업 분석을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요. 제일 처음 은행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KEB 하나은행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KEB 하나은행 기업 이념 및 인재상, KEB 하나은행의 최근 이슈, KB 하나은행 직무를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KB 하나은행 인사제도 및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16년 국내외적으로 금융업에 어려움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사건과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내 은행들은 굉장히 영업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실현하였는데, 어려움에서는 이제 순이자 마진이 하락을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 사업자 여신 비중들은 높아져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기업 구조적인 여파로 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되었지만 계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바젤 3 규제 대응으로 해서 재무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태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 그룹별로는 시중은행 실적은 전체적으로 개선된 반면에 지방은행은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17년 전망을 살펴보면 2017년도도 2016년도 못지않게 어려움이 많지만 은행 산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고공분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자 마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바젤 3 규제 강화에서 대응하여서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지표 개선은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대송 비용을 증가하고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기업이 어려움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KB 하나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하나은행은요, 1967년에 한국은행에서 그 외국한 전문은행으로 독립하여서 설립이 되었고요. 1989년에는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하나금융그룹에 편입되어서 구 하나은행과 투뱅크 체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다가 최근 2015년 9월 1일자로 구 하나은행과 합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은 외환은행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명은 KB 하나은행으로 변경해서 지금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명은 외환은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일은 196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14,000여 명 정도 되고요. 점포수는 900개가 넘고 있으며 주주는 하나금융지주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에 지금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금융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에 발맞추어서 하나금융지주도 2005년에 지주체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KB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이건 증권회사입니다.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하나INS, 그 다음에 뭐 금융연구소, 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 등이 있습니다. 재무 현황은 뭐 간단하게 자산은 지금 거의 30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1조 266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의 가장 큰 그 강점은요, 구 KB 은행의 그 외환에 대한, 그 다음에 무역금융 기업에 대한 노하우와 하나은행이 PB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도 은행이었는데 두 은행에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누림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경력에 있어 그 기업 금융 부분과 그다음에 PB의 개인 금융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와 금융에 대한 선진 금융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자산 규모는 선두권 은행이고요. KB 그 외환은행의 그 영향으로 지금 최다 해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점과 해외 현지 법인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경영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소통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문서 중심이나 격식에서 굉장히 탈피해서 스마트 워킹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KB가 한국은행에서 외환부에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외환 부분에서는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PB 분야는 굉장히 선도 은행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요. 금융지주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룹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고 기업 금융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높은 대기업 여신 비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장점인 동시에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을 꼽는다면 기업 경기 부진 시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여신 비율이 높음에 따라서 이것이 위험 부담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KB 하나은행의 경우는 구 서울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 보람은행, 그다음에 충북은행, 외환은행 등 이렇게 잦은 합병을 인해서 이질감 극복에 대한 그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한 영업 압력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 중심 은행에 대체적으로 다 모든 은행들이 이런 영업 압박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위권 시장 지위 및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업계 수익권의 시장 지위와 다각화된 수익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KB 하나은행의 장점입니다.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수익성도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KB 하나은행도 2012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안정적 AAA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KB 하나은행의 기업 이념 및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채용 정보가 나오면은 물론 이제 자세한 채용 정보를 살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기업에 어떤 기업을 지원할 때 그 산업과 기업의 인재상 어떤 사람을 선호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념과 인재상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 나중에 지원하실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거나 면접을 하실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금융그룹의 전체적인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금융그룹에 있어서도 미션에서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내지는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가치를 두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의 목표가 베스트 2025라고 해서 지금 은행 이익이 1위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그 점유율이 40%로 올라가고 은행이 아닌 비은행 분야에서도 30% 정도 어느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로는 우리가 간단하게는 파워라고 하는데 패션, 오픈니스, 위드 커스터머, 엑설런스, 리스펙트에서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고객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나는 이익 기준에 있어서 국내 1위, 그다음에 이익 기준 글로벌 국내 사업 비중을 40대 60으로 균형감을 갖고 가져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부분에서도 같이 발맞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가치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파워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패션과 열린 마음, 손님 우선, 전문성, 존중과 배려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있어서의 필수 덕목이 투명, 정직, 성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융권에 지원을 할 때 보통은 은행의 점포에 어떤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친절 그런 쪽에 중심을 둬서 금융권에 마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그런 것들로 중점을 두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민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책임감,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본기이므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금융산업의 본질은 신용을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중에 지원하실 때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인재상은 아까 말씀드린 파워를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성과 리더십, 조직 리더십, 혁신 리더십을 갖춘 인재와 리더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은행의 인재상입니다. 하나은행의 인재개발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은행, KB 하나은행에서 생각하실 거는 물론 이제 직무 역량이라든가 기업 문화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어느 은행도 많이 있지만, 특히 그 KB 예전 구 외환은행의 영향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든가 앞으로 그 선진 금융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하시면 아무래도 외국어 비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지를 예상이나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KB 하나은행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 이거는 사실은 KB 하나은행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이건 전체 은행들의 이제 이슈인데, 순이익이 굉장히 증가한 반면에 은행들이 청년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신문에서 이제 비판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각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평균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KB 하나은행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최근 KB 하나은행은 성과 중심, 시장 중심의 은행이다 보니까 성과 중심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그 내부의 체계라든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자기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만 되고 자동 승진되거나 아니면은 급여가 올라가는 것을 지양하겠다라는 하나의 그 의지로 만년 대리의 봉급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을 나왔는데, 이따도 나중에 이제 그 성과급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은행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급여를 받아가는 체계로는 근무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핀테크에 대해서 은행들이 지금 그 하나의 채널로서 굉장히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내부의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그 손잡고 제휴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와 있고, 그 부행장님 한 분께서 이제 금융혁신이 소통이다 그래서 핀테크 그 스타트업 멘토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두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과나 공대 학생들은 관심을 가져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이슈 중에 하나는요, 그 KB 하나은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글로벌 파이낸스 선정 최우수 무역 금융 은행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노력으로는 대기업 여신 비율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직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은행 직무에 대해서 조직도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은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 접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고 기본적으로 그 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점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은행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은행 업무의 완전히 시작일 뿐이고 내부에서 많은 영업을 지원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많은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한번 보시고 어떠한 그룹들이 있고 어떠한 부서가 있으며 각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직무 중심으로 본인의 경력을 고민해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직도나 거기에 있는 부서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는요, 경영기획그룹, 경영지원, IT그룹, 리스크관리그룹, 여신그룹, 영업지원, 개인영업그룹, 기업영업그룹 이런 그 그룹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경영지원이라는 것들은 그 여러분들 채용을 담당하는 HR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경영지원에 들어가고 있고요. 은행의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IT그룹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본부별로 지역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직무에 대해서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간단히 몇 개 주요 부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여신그룹에서는 여신의 기획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여신기획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여신심사부에서는 계열심사, 업종심사, 국제여신심사, IB심사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실 때는 어떤 산업별로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룹별로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여신 심사부의 경우에는 이제 가계대출, 가계 자금하는 가계심사, 그다음에 거액심사, 소호심사는 개인 어떤 기업, 일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의 소호심사들이 있고요. 그 아파트 대출 같은 집단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관리본부는 여신관리부 기업 개선부들이 있어서 워크아웃 같은 기업들은 여기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영업그룹을 살펴보면은요, WM 사업본부, 웨스트 매니지먼트 사업단이고요, 리테일 사업본부, 기관 사업부 등이 있고, 기업 영업그룹으로는 외환사업단, 그래서 외환사업단은 외환사업부, 외국인 투자사업부, 위변조 대응센터 등이 있고요. 기업사업본부, 에는 전략기획과 마케팅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IB 사업단에는 투자금융부, 프로젝트금융부, 부동산금융부가 있는데 IB 사업단은 그 은행들이 단순한 상품들을 탈피해서 좀 더 구조화되고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 금융 상품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요즘에 조금 많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변조 대응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외환은행, 그 KB 하나은행 경우는 예전에 구 외환은행이 그 외환 감지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예전에 미국에서조차도 그 위패가 아니라고 감정된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위패다라고 해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문에 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시장 그룹으로는 자금부, 자금결제실, 그래서 자금운용본부가 있어서 여기 뭐 외환 파생상품 운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요. 미래금융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채널을 개발 지원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대두되고 있는 핀테크 같은 것들이 이런 미래금융그룹에서 그 채널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KB 하나은행의 인사제도하고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 하나은행은요, 직무 중심 인사 제도를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인사 제도 혁신이라든가 인사 제도의 그런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중심으로 해서 그 인재를 키우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 양성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를 지향하고 시장을 지향하고 하지만 개인의 그 개개인의 인재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인사 제도를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급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KB 하나은행은 직급 체계가 다른 은행처럼 뭐 몇 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최근에 회원, 책임자, 관리자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회원은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처음에 회원하고 대리급이 회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에서 차장급들, 중간 관리자들을 책임자로 분류하고, 관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장, 지점장, 팀장급들이 관리자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수행하는 역할, 그다음에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회원, 책임자, 관리자에 따라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 및 그 책임이 그 평가되는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체계는요, 그 KB 하나은행이 최근 이제 그 예전에는 은행들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일정하게 거의 같은 급여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봉 체계를 기본급 80%, 목표 인센티브를 20%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목표 인센티브는 분기별마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재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등이 있는데, 은행들이 이런 복리후생비들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들의 어떤 직계 가족들의 병원 입원이라든가 어떤 부상이 있었을 경우에 그 병원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급은 목표 인센티브와 별도로 은행 전체 성과에 따라서 프로핏을 쉐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은행을 위해서 노력하면 모두에게 성과가 간다는 것을 표방하면서 성과를 끌어올리도록 인사 그 성과 보상 체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재 채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거를 미리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공고가 뜨진 않았지만 2017년 그 채용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인재 채용란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2016년 하반기에는 9월 달에 채용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재 채용 이제 공고인데, 이거는 2016년 거고요. 2017년 거는 아마 이와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그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둘 거는 지역별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 지역 연고 중심으로 채용을 해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의 경우에는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하고 상식을 포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두실 거는 금융 지주 회사인 만큼 타 금융 그 계열사에 지원을 하시면, 중복 지원을 하시면은 합격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부에서 같은 금융 그룹 내에, 금융 지주사 내에 금융 그 기관들을 검토해 보시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재 채용의 전형 절차로는요, 서류 전형,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합숙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임원 면접을 하는데, 금융기관인 만큼 인성 면접에 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집 요강에 관한 그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 채용 공고에 대해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하나은행의 기업 내의 여러 가지 정보 및 채용 프로세스들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취업에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